13-1번. 이거 1번 질문 하신 거죠? 1번. 질문하신 친구들 맞아요? 아, 넌 2번이야? 그럼 1번은 예림이고 2번은 유진이야? 뭐야? 왜 나 두 개 체크돼 있어? 2번만 하면 돼요, 그럼? 1번 질문하시고 13-1번에 1번 질문하신 분 없어요? 2번만 하면 됩니까? 네, 그럼 2번만 갑시다. x제곱 더하기 y는 1이다라는 식 하나와 두 번째 y제곱 더하기 x는 1이다라는 식 하나, 이 두 개를 연립하랍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연립방정식의 목적은 미지수의 개수를 줄인다니까 어떻게 하면 미지수를 줄일 수 있을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조금 난감한 게 뭐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2차 연립방정식이잖아요. 그렇죠? 인수분해 되는 것도 아니고요. 2차식이 소거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죠? 2차 연립방정식 푸는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한다. 두 번째는 2차 항이 소거되는지 확인한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맞으면 뭐 한다? 상수항 소거해본다 이거예요. 상수항 소거해 볼 겁니다. 소거하려 봤더니 x제곱 더하기 y가 같다요. 뭐랑요? y제곱 더하기 x랑요. 이식 나올 거 아닙니까? 좌변을 넘겨서 인수분해 공통항 묶어보시면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있으니까 x 마이너스 y 있을 거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y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를 묶으시면은 x 마이너스 y가 바로 보이시게 돼요. 이렇게. 따라서 x 마이너스 y가 공통 인수로 묶여져 나오시게 되고, 남아있는 게 x 더하기 y 마이너스 1은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인수분해된 식이 나왔죠.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던가 아니면 얘가 0이 된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기 시작합니다. x하고 y가 같을 때 갖다 집어넣으시면 아마 금방 잡아내실 거고요. 여기 있는 요식도 마찬가지 x, y가 나 1차식이니까 갖다 집어넣으시면 미지수가 되면서 금방 연립이 될 겁니다. 13-4번 갑시다. 가우스가 있어서 당황하셨나 보네요. 예. y는 이 가우스 x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식과 두 번째 y는 3 가우스 x 마이너스 2 더하기 5라고 하는 식 두 개를 연립하래요.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x, 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가우스 값을 구해달라. 가우스는 몇 가지 기본적 아이디어가 뭐였었냐면, 하나는 가우스의 결과가 정수다라는 부등식의 값을 이용해서 우리 가우스의 결과를 예측해보는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래프를 이용해서 접근할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그리긴 좀 그렇죠. 그죠? 그래서 가우스의 정의 갖고 얘기 시작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가봅시다. 가우스 x가 n이에요. 정수예요 라는 뜻이죠. 그럼 생각, x의 범위는 뭐가 됩니까? x는 그렇죠, n보다 크거나 같고요. 여기다 1 더한 숫자 얼마? 그렇죠, n 플러스 1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가우스의 정의의 첫 번째 가장 핵심적인 아이디어 이겁니다. 이 식에서 1로 올 수 있습니다도 참이지만, 반대로 이 상태에서 이 식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도 참이에요. 오케이? 두 번째, 그럼 내가 지금 뭘 알고 싶은 거냐면 가우스 x-2는 얼마냐라는 게 알고 싶은 건데, 얘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잖아 지금. 그죠? 이 생각 해보자고요. 가우스 x-가 얼마인지 알려면 가우스 x-2의 범위를 알면 돼요. 그럼 x-2의 범위는 뭐야? 라고 하시면 양변의 20배니까 여기는 m-2보다 크거나 같다 될 것이고, 여기는 m-1보다 작다 될 건데, 그러면 얘한테 가우스 취해버리면 결과는 얘겠지 뭐.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얘 결과 얼마요? m-2요.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y는 2, 가우스 x는 n이라고 했으니까 n 더하기 3이라고 하는 식과, 두 번째 식은 y는 3, 가우스 x-는 n-2라고 했으니까 n-2 더하기 5라고 하는 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연립하면 n의 값이 솔라당 구해지겠죠. 오케이? n의 값 구해보시고 난 다음에 x값의 범위 구하시면 돼요. 끝까지 갈까요? 여기서 멈출까요? 넘어가 되겠어요? 이제? 오케이? 예. 아우 배고파. 13-5번. 아, 드디어 소금물 나왔네요. 중간고사 때 등장하면 당황하실 그 문제.
소금물 문제에 자신 없는 친구 잠깐 손 좀 들어올래? 소금물 문제 자신 없다. 다 그래? 소금물 좀 드셔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소금물 문제에 자신 없다라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지금 말해주는 포맷을 정확하게 인지하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보통 활용 문제들 중에서 거속시 문제들이나 뭐 소금물 문제들 아니면 아까 전에 뭐 수조 욕조 채운다, 일을 완성시킨다 이런 문제들의 대표적인 삼형제인데 이 대표적인 삼형제들을 어려워하는 대표적인 이유는요. 풀어가는 기본적 틀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선생님 아까 전에 일을 완성한다, 수조를 가득 채운다 이런 문제들은 전체 완성을 뭘로 보자? 1로 보자. 그래서 시간당 어떻게 될 것이냐 따져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소금물은 요걸 따지시면 돼요. 기본 개념, 소금물의 기본 개념 잘 정리해놔. 그리고 너무 소금물에 집착하지 마. 문제에 따라서는 딸기 쉐이크일 수도 있고 뭐 때로는 뭐 레몬물일 수도 있고 그래. 소금물 아니까 조합 못 써 이러지 마시고. 얘를 쓸 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식이 나오죠. 하나는 농도식. 오케이? 농도식부터 물어봅시다. 농도 공식이 어떻게 돼요? 네. 실제로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느낀 건데 저 원래 공부를 되게 못했던 사람이라 고등학교 때 내가 처음으로 느꼈는데 내가 한글을 잘 못 느낀다는 것 중에 대표 중에 하나가 이거였었어. 얘들아 물이 100g 있고 소금이 100g 있어. 그럼 소금물의 양은 얼마야? 예, 그러면 농도는 얼마야? 물 100, 소금 100. 예, 이게 되게 웃긴데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하면 물 반 소금 반이니까 50이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상식적인 생각하면 물 반 소금 반이니까 농도 얼마? 그럼 50이 맞죠? 근데 지금 너희들 머릿속에 100인가? 뭐 이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런 착각이 일어나는지부터 할게요. 농도에 대한 공식이 뭐냐면 많은 학생들이 야, 잠깐 쓰지 말고 봐. 분모를 소금물의 양 이렇게 알고 있는데 소금물의 양은 내가 아까 확인하고 시작했잖아. 소금물의 양은 소금 플러스 물의 양의 합이 소금물의 양이야. 그리고 분자에 뭐가 들어가냐면 소금의 양이 들어가고 거기다 곱하기 100을 하겠다라는 게 농도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럼 나한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농도를 알기 위해선 소금의 양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물까지 알면 소금물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두 번째 식. 이 식이야, 이 식. 이 식인데 정리만 다시 한 겁니다. 그럼 소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얘기가 나와요. 소금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소금은 얘만 냅두고 양변에 얘를 곱해주고 얘는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소금의 양은 계산하는 공식이 이렇습니다. 농도에다가 얼마를 곱하고 소금 물의 양을 곱하고 오케이? 뭘로 나눠준다? 100으로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어요? 이거를 암기를 알고 계신 건 당연한 거고 이거 모르시면 당연히 저거부터 정확하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조금 계산상 편리함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포인트로 알고 있어야 세 가지 정보가 뭡니까? 라고 하시면 첫 번째 농도, 두 번째 소금, 세 번째 소금물입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잘 이용해 먹으면 우리는 소금물의 값을 계산할 수 있다.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소금의 양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건데 야 아가다 여기서 머리 하나만 더 써봐. 농도하고 소금의 양을 주면 소금물의 양이 계산되겠지? 오케이? 두 번째 소금물과 소금을 주면 농도가 계산되겠지? 세 번째 농도하고 소금물을 주면 소금이 계산되겠지? 이 마치 관계가 뭐와 비슷하냐면 거속시와 비슷해요. 거리와 속도를 주면 시간이 계산되겠지? 거리와 시간을 주면 속도가 계산되겠지? 이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물에 계산할 때 우리한테 필수적인 정보 세 가지는 뭐냐면 비커를 하나 그리시고 칸을 총 세 가지로 나눕니다. 가장 위에서부터 뭐부터 갖다 기입하기 시작하냐면 농도부터 갖다 기입해요. 그 다음은 소금물의 양을 갖다 기입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식적인 생각, 소금물의 양은 소금 플러스 물의 양의 합입니다. 오케이? 마지막 칸에는요 소금의 양을 계산하게 되는 건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세 개의 정보를 다 주지 않아도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주면 나머지 하나를 자연스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네 둘을 주면 얘를 계산할 수 있고요. 얘네 둘을 주면 얘를 계산할 수 있다 이해하시겠어? 오케이? 이게 기본 포맷의 시작이야. 저는 이제부터 문제를 읽으면서 이 세 개의 칸을 정성스럽게 채워넣기 시작할 겁니다. 그게 다예요. 오케이, 됐을까? 자, 갑니다. A 용기에는 14% 소금물이 3리터 있대요. 첫 번째 이 상황부터 갑시다. A, B 커가 있는데, 자, 역시 세 칸을 먼저 그려놓으시고, 이게 A, B 커인데 농도가 몇 퍼센트라고요? 14래요. 오케이? 몇 리터 있대요? 3리터 있대요. 그럼 아가들 생각, 농도, 소금물, 소금인데 3리터가 의미하는 건 누구야? 그렇죠. 두 번째 칸에다가 3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세 개 칸 중에서 두 개의 칸의 정보를 알면 나머지 한 칸을 채울 수 있다니까? 그럼 난 여기 있는 칸을 채우면 되는데 여기가 뭘 채우는 거냐면 소금이야, 소금. 오케이? 소금은 어떻게 계산한다고? 농도와 소금물을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눈대요. 얘네 둘을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눈대요. 뭐라고 쓰면 됩니까? 100분의 곱하니까 42라고 쓰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이 상황하고 그 다음에 비비커도 있대요. 비비커. 비비커도 역시 소금물이니까 세 칸 있겠죠. 자, 농도는 얼마라고 그랬냐면 12% 소금물. 몇 리터? 2리터가 있다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 이유로 소금의 양을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면 얘네들 곱한 데 100으로 나누면 돼서 100분의 24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이게 현재 상황이에요. A, B 거, B, B 거에. 됩니까? 이때 C 용기에는 P%의 소금물 1리터가 들어있답니다. 오케이. 근데 그 C 용기에 있는 소금물을 A 용기와 B 용기에 남김없이 나눠 부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C 소금물의 일부를 여기다가 그리고 C 소금물의 일부를 여기다가 이렇게 분리해서 나눠 넣겠다 이겁니다. C도 역시 소금물이기 때문에 세 가지 정보가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 상식적인 얘기 몇 가지 나옵니다. 잘 들으세요. C 소금물은 농도가 얼마? P요. 그럼 여기다 P라고 쓰시면 되겠죠? 됐어요? 야, 그리고 아가도 생각해봐. 선생님, 원래 있던 C 1리터가 P라고 한 거지. 그걸 지금 나누면은 농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야, 너는 콜라 한 입 마시면 콜라 맛이 막 변해? 간장 한 입 마시면 막 간장의 농도 막 변해? 분리한다고 해서 막 변하지 않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농도는 그대로 여기도 얼마? P예요. 여기가 됩니까? 근데 얼마만큼 여기다 부었고 얼마만큼 여기다 부었는지 모르죠. 그래서 여기다가 X라고 놨어요. 소금물 X만큼 넣었다. 원래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소금물은. 그렇죠. 1리터만큼 있었으니까 여기 남은 거 갖다 부리면 1-X만큼 갖다 붓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아가들아, 여기에 소금 얼마나 있었을까? 그러면 얘네들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안에 소금은 100분의 PX 이렇게 쓸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네들 곱한 다음에 100으로 나누시면 100분의 P 1-X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쉐키 섞습니다. 자, 얘네들을 섞었더니 새로운 소금물이 탄생하셨죠. 오케이? 생각. 콜라랑 사이다 섞으면 맛 바뀌어요. 그죠? 그럼 농도 얼마입니까? 몰라요. 맛이 바뀌었으니까. 오케이? 근데 이건 분명하죠. 소금물의 양은 여기에 3리터가 있었고 여기는 X리터가 있었기 때문에 소금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3 더하기 X만큼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소금물의 양이 돼요. 그 중에 소금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하시면 소금 여기는 100분의 40이 있었고 여기는 100분의 PX 있었잖아. 그럼 얘네 둘이 섞이겠죠. 그래서 100분의 42 더하기 PX가 소금의 양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됩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소금물은요. 세 칸 중에 두 칸이 차 있으면 나머지 한 칸을 채울 수 있다니까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 나머지 한 칸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러시면은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이야. 따라서 얘가 분모, 얘가 분자.
오케이? 얘가 분모, 얘가 분자 곱하기 100. 따라서 3 더하기 x분의 분자가 얘인데 우리 정리를 좀 해서 쓰시면 여기다 곱하기 100 분모에 곱하시고 분자는 42 더하기 px라고 쓰신 게 분자 곱하기 100 이게 농도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게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A 용기와 B 용기의 소금물의 농도가 모두 몇 퍼센트가 되었다? 제가 원래 그래요. 41을 그따로 써요. 네. 이게 얼마 되었다? 15가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식 정리하시면 얘 없어질 거고요. 오케이? 여기에 관련돼서 P와 X에 관한 식 하나가 탄생해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새끼도 쉐키 섞읍시다. 자, 가장 위에 뭔가 두 개를 섞었으니까 맛은 바뀌었어요. 농도는 바뀌었다는 얘기죠. 소금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요 2 더하기 1-x니까 3-x가 소금물의 양일 것이고요. 소금의 양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분모 100으로 통분되어 있으니까 100분의 24 더하기 p 곱하기 1-x가 소금의 양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농도는 얼마입니까? 얘가 분모, 얘가 분자라고 그랬으니까 농도는 여기는 요 칸은 3-x 곱하기 100분의 24 더하기 p 곱하기 1-x 곱하기 100 이렇게 표현된다 이해하셨어요? 소금물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그게 문제에서 15라고 똑같이 주신 거예요. 역시 정리해 보시면 P와 X에 관한 식이 탄생하게 돼요. 뭐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식 되게 간단해져요. 요거 정리해 보시면요 42 더하기 PX는 15하고 3 플러스 X 더한 거니까 45 더하기 15X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여기는 요 식도 정리를 좀 해보시면요 얘하고 얘 곱하니까 4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X는 여기 있는 거 정리해 보시면요 24 더하기 P 곱하기 1-X 이렇게 됩니다. PX와 X를 효율적으로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얘랑 얘랑도 하고 얘랑 얘랑도 하시면 되죠. 그러면 누구만 살아남냐면 P만 살아남아요. P만. 그래서 P 값이 결정돼 버립니다. 오케이? P 값 결정한 거 갖다 아무데나 집어넣으면 X 값도 결정돼 버립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소금을 푸는 문제들은 반드시 그러니까 너희들만의 특별한 방법을 갖고 있다는 나만의 노하우를 중학교 때 배운 게 있다라고 하시면 그걸 뭐 이용하신 건데 뭘 안 하겠는데 나 소금물이 좀 자신 없다라고 하신 분들은 선생님이 풀어드린 문제의 스타일을 반드시 따라와 주세요. 아시겠죠? 소금물은 간간히 2학년 때까지는 실제로 모의고사에서 종종 출제되고 되게 상식적인 얘기라 이 포맷을 알고 있을 때 응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 아시겠죠? 됐시요? 네, 다음 페이지 갑시다. 13-8번. 응? 13-8번. A, B, C의 꼭지점에서 꼭지점 A에서 그은 중선과 꼭지점 B에서 그은 중선이 서로 만난대요. 중선이란 건 여기 중점을 말한 거죠, 이렇게. 오케이. 그래서 A에서 그은 중선과 B에서 그은 중선, 여기도 뭐 중심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B라고 한다면 B에서 그은 중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어떻게 만나냐면요 수직으로 만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수직으로 만난다. 이게 문제 조건이죠 지금. 여기 당연히 C가 될 거고. 자 그랬을 때 AC는 8이고요. AC 여기서부터까지 얘는 8이고요. 두 번째 BC는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부터까지는 6이겠네. 오케이? 그런 상황에서 A, 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A, B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여기서부터까지 이 길이 구해주세요.
도형 문제들은 좀 선생님 당부할게. 특히 우리 정류. 예, 도형이 아직까지는 근데 그렇다고 너 많이 약하진 않아. 예, 많이 약하진 않은데 워낙 대수 쪽이 강하다 보니까 꼼꼼하게 풀죠 정류가. 나머지 친구들은 꼼꼼하게 풀죠. 뭐야 다 꼼꼼하게 푸네. 근데 왜 기말고사 점수가 이런? 우리 예림이 기말고사 때 몇 점? 120점 맞아. 알았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120점 맞아야 돼. 알았어? 너네 저 정오표 나왔냐? 몇 점 나왔어? 응. 그치. 어떻게 했어? 별로 안 올랐네? 서유는 더 떨어진 거 아니야? 갑자기 또 서유가 그런 거 아니야? 아, 선생님 말하기 미안한데 말면서 있네 줘봐. 왜? 뭐 왜야? 야 예전에 저 뺏어봐봐. 뭘 안 돼, 안 되게. 몸무게가 적혀 있다고? 정리도 정형표 나왔어? 안 나왔어? 좋다. 역사 왜 이래? 오른쪽 볼펜으로 써 있는 게 수정된 점수야? 그러니까 수학이? 야 확실히 서유가 사회화가 떨어져. 뭔 소리야? 사회 점수. 되게 이상하게 국어랑 과학을 잘. 이게? 점수 얘기해버린다. 나 지금 얘기하는 순간 유튜브에 올라가. 사회? 서유진의 사회 점수는요, 제가 중국인이다 싶을 정도예요. 네. 자, 아무튼 보세요. 갑시다. 나오면 다 예진쌤한테 전달해 주세요. 정오표. 자, 이 상황에서 이 문제는 어떤 아이디어, 어떤 생각 좀 잡아내셔야 되냐면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 삼각형의 오심이라고 하면서 쭉 정리해드렸고 우리 이거 평자표 들어가면 또다시 시작돼요. 평면좌표 들어가면 또다시 삼각형의 내심, 삼각형의 외심, 삼각형의 무게중심, 삼각형의 수심 뭐 있다는 얘기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또 상기해 보세요. 중선을 연결해서 구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중선이랑 연관되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무게중심. 또 두 번째는 아마 이때쯤 또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중선 정리 혹은 파푸세 정리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조금 있으면 이제 평면좌표 배울 때 다시 한번 등장할 겁니다. 그런 것도 활용해 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됩니까? 되셨어요? 예. 근데 만약에 중선 정리를 쓰려고 했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 등이 주어져야 돼요. 그래서 얘는 아쉽지만 중선 정리, 파푸세 정리는 지금 현재 바로 적용시키기가 좀 그시기해요. 뭘 쓸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더니 여기가 수직이다라는 정보를 줬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첫 번째 떠오르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너네가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무게중심에 대한 아이디어도 같이 살아있는 거죠. 무게중심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건 뭐냐면 이 무게중심님께서 이 중선을 2대 1로 내분한다는 거죠. 따라서 여기를 2A라고 놓게 되면 여기가 A가 된다 콜.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서부터까지가 B가 되면은 여기서부터까지가 2B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끝났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2B인데 여기서부터까지가 중선이니까 3이거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3의 제곱은 2B의 제곱 더하기 A제곱이 하나 나올 거고요. 바로 보이죠? 여기도. 4의 제곱이니까 16은 2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입니다. 라는 얘기가 찾아지게 되죠. 됐음둥? 따라서 저는 두 식을 더하고 빼고 쌩 난리를 칠 건데 뭐 구하는 게 목적인지 한번 확인해 봤더니 X값 구하는 건데 X를 포함하고 있는 직각삼각형이 여기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X제곱은 2A의 완전제곱 더하기 2B의 완전제곱이어서 이 두 식을 더하고 빼고 생지랄 하기보다 그냥 더하는 거 한 번만 하면 되겠다죠.
더해버리니까 5a제곱 5b제곱이 25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5다. 아, 그러면 얘는 4 곱하기 5가 되겠네요. 그래서 x의 값은 2루트 5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 문제에 대한 경험이 좀 있는 친구들은 그냥 그래 저렇게 풀었었어라고 볼 수 있는데 저 도형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 게 난감해서 헤매져. 13-9번 갑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p하고 q라고 하자라고 했어. 여기 두 근을 pq라고 하자. 두 번째, x에 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c, bc구나. 또 잘못 봤네. 여기 더하기 ac 맞나요? 는 0이다 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pq라고 qr이라고 하자. qr이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주 옳은 것만 있는 대로 골라달라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이 주어져 있는 식을 쭉 보면서 뭐가 느껴졌냐면 이게 느껴진 거예요. 여기도 Q가 근이 있고 여기도 Q가 근이 있네. 그러니까 Q는요 분명히 공통근은 상태에 있죠. 그리고 우리가 공통근이라고 했을 때 Q라는 게 공통근이라고 했을 때 우리 앞에서 뭘 배웠었냐면 공통근이 있다 혹은 공통근 어쩌고저쩌고 이게 돼 있으면 공통근을 알파로 잡고 걔를 갖다 대입해서 연립하면서 식을 정리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 근데 여기는 Q라고 공통근을 아예 말해줬으니까 Q를 갖다 대입하고 두 식을 연립해 볼 겁니다. 여기에 Q 집어넣으니까 Q제곱 더하기 AQ 그 다음에 더하기 BC가 0이다라는 식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 여기도 역시 Q 갖다 집어넣으니까 Q제곱 더하기 BQ 더하기 AC가 역시 0이다라는 식 하나 나오겠네요. 당연히 2차 항부터 날리는 게 내 목적이니까 빼보시면 Q제곱 날라갈 것이고 A-B 곱하기 Q가 하나 나올 것이고 두 번째 C가 공통인수니까 C를 뽑아냈더니 B-A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어차피 A-B 묶어낼 걸 뻔히 아니까 마이너스 A-B 그리고 C는 0이다 이렇게 써놓읍시다. 따라서 내가 찾는 첫 번째 식은요 A-B 마저 묶어내시면 A-B 먼저 묶어내시면 Q-C가 0입니다 라는 식을 찾겠네요. 이 말은 이런 뜻이죠. A와 B가 같던 Q가 C던 둘 중에 하나 만족해야 0이 될 거 아닙니까? 문제 조건을 보셨더니 단 AC는 BC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AC는 BC다. AC는 BC가 아니다죠. 예, 제가 한글을 잘 못 배워서. 이의 둘이 다르려면요. C가 0일 때는 모르겠는데 C가 0이 아니라면 A와 B는 같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 A와 B 같으면 안 되는데 같다 보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결론은 Q가 공통근이 C겠네 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러면 아가들아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의 식 중에서 Q가 C다라는 건 바로 찾아냈죠. 됩니까? 니은하고 디귿이 뭔 말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도 잠깐 이제 확인을 좀 하고 갈게요. 처음에 이 조건은 반드시 찾아야 되는 조건인지라 일단 찾고 시작했는데 니은은 뭔 얘기하고 있고 디귿은 뭔 얘기하고 있지? 라는 걸 잠깐 좀 확인해 보시면 니은은 개뜬금없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입니까? 라고 묻고 있고 디귿은 또 개뜬금없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AB가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은 P하고 R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야. 오케이? Q가 문제 내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Q가 C다 라는 식 하나 찾아냈고요. 오케이? 두 번째 Q가 C라고 하는 조건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뭐가 더 있었죠? 뭐였지? 뭐 하나 더 같다는 거 있는데? 없나? 저거 안 찾았군요. 여기 있는 게 두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P 플러스 Q가 두 근의 합일 것이 그게 뭐가 된다? 마이너스 A가 된다. 두 번째 PQ가 뭐가 된다? BC가 된다는 식 두 가지 찾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똑같이 찾을 수가 있게 돼요. Q하고 R이 두 근이니까 Q 더하기 R은 마이너스 B가 된다 하나.
두 번째 AC는 미친놈 아니야 이거. QR은 뭐가 된다? AC가 된다는 식도 역시 찾을 수 있어요. 그 중에서 Q하고 C가 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는 이게 C라는 얘기거든 지금.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 이것은 은근스럽게 어떤 욕심이 살짝은 생기냐면 P가 B인가?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드는 거예요. 아직 확실히 못하지만. 어떤 생각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또 뭘 하면 저걸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얘네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만족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처음에 갖다 집어넣어 봤더니 X제곱 Q제곱 더하기 두 번째 A의 Q 더하기 그 다음에 BC가 0이어야 해요. 두 번째 P 역시 얘가 잘못 쓴 거 아니지 자꾸 P가 역시 근이니까 P제곱 플러스 AP 더하기 BC가 0이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는 이 2차 방정식에 P하고 Q 값을 대입한 두 식인 겁니다. 아까 됐죠? 그럼 또다시 한번 봐보세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P하고 Q가 어떻다고요? 뭐였어? 어디 있어? Q하고 C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그러면 Q하고 C가 같으니까 여기가 C 제곱을 바꿀 수 있을 거고 여기가 C가 되겠네.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C를 공통인수로 묶어내게 되면 C 더하기 A 더하기 B가 0이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C 값이 0이 될 수가 있을까? C 값이 0이 돼버리면 AC와 BC가 같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C도 0이 아니겠죠. 문제 조건에서 AC와 BC는 같지 않다고 그랬는데 여기 C가 0이 돼버리면 얘네들 같아져 버리니까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C가 0일 수 없으니 얘가 0이겠네요. 그게 니은 조건에 써져 있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다라는 게 되면서 동시에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있는 요식에서 P 값을 Q가 C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P 값을 무언가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생각 해봤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게 밝혀지면 이 식이 잠깐 봐봐. 이 식이 P 더하기 Q는 C라고 했으니까 C는 마이너스 A래. 얘 넘겨버리시면 플러스 A 더하기 P 더하기 B는 0이래. 근데 A하고 C는 뭐래? A 더하기 C는? A 더하기 C 뭐래? A 더하기 C. 그렇죠. 마이너스 P. 그러니까 마이너스 P 더하기 P는 0이니까 B는 뭐야? P네 라는 것도 동시에 덩달아 찾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을 죽게 되면 알게 되면 기억 니은을 읽어내게 되면 디귿을 읽어내는 게 좀 더 수월해져요. 디귿이. 자, 내가 아까 지금까지 찾은 걸 정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찾은 정보는 이렇습니다. Q는 뭐와 같다? C와 같다. 맞나? 네, 그렇죠. 그다음 P는 뭐와 같다? B와 같다. 이걸 찾은 거야 지금. 오케이? 이거는 제가 뭐 특정 기억에서만 성립하고 니은에서만 성립한 게 아니라 문제에 전체적으로 전제되어 있는 조건에 의해서 찾아낸 거니까 디귿에도 당연히 적용이 가능하죠. 오케이? 그리고 디귿에 적용시키기 전에 우리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놓고 합시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방정식만 건드렸으니까 애들이 왜 선생님 두 번째는 안 해요? 두 번째도 할 거예요. 여기 있는 요식. 원래 사실은 다 건드려놓고 시작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번잡하게 쭉 늘어지니까 더 안 보여서 여기는 이 식의 두근이 Q하고 R이래요. 그럼 갖다 집어넣으면 Q 제곱 더하기 BQ 더하기 AC는 0이라는 게 타당하고요. 그 다음에 R도 갖다 집어넣으시면 R 제곱 더하기 BR 더하기 AC가 0이라는 것도 타당하고요. 근과 계수관계에 의해서 Q 더하기 R이 마이너스 B인 것도 분명하고요. QR이 AC인 것도 분명하다고요. 오케이? 근데 Q는 뭐라고 그랬냐면 C라고 그랬걸랑요. 오케이? 그러면 얘는 B 더하기 C 더하기 R인데 그게 0인 거잖아요.
따라서 자연스럽게 R이 뭐라는 것도 찾게 되냐면 R이 A인 것도 찾게 돼요. 오케이? 문제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기는 저 2차 반전식, 여기는 이 2차 반전식. 이거의 두구는 PR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P하고 R이 두 근이 되는지 확인해 보려면 근과 계수관계 이용해 보시면 돼요. 그냥 P하고 R 두 근의 합은 뭐야 합니까? 마이너스 C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거죠. 근데 P가 뭐였어요? B요. R이 뭐였어요? A요. 그러니까 B 더하기 A는 마이너스 C입니까? 네. 일단 두 근의 합은 나왔네요. 두 근의 곱 PR은 뭐가 됩니까? 라고 하시면 PR은 AB 이렇게 되는데 P가 뭐라고요? B요. R이 뭐라고요? A요. 두 근의 곱도 맞네요. 따라서 얘는 자연스럽게 두 근 얘라고 그냥 간단하게 결정됩니다. 아시겠어요? 됩니까? 11번. 나 요즘에 늙었나 봐. 갑자기 체력이 급격하게 훅 떨어져. 왜 그러지? 아무도 공감해 주지 않는군. 슬프다. 13-11번이나 풀어야지. 오늘도 언영이는 혼자 외롭게 수업을 합니다. 13-11번이나 풀자. 다음 방정식이 양의 정수를 구하래. 뭐? 양의 정수, 양의 정수. 그러니까 사실상 양의 정수는 자연수죠, 자연수. 부정방정식이에요, 이거 지금. 느낌 빠고죠. 오케이. 그리고 부정방정식은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부정방정식은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 최대한 많은 문제 유형을 풀어놓으신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험 때 시간 오래 안 걸리시려면. 오케이. 1번 x분의 1 더하기 y분의 1은 이거는 애들이 풀었을 것 같은데 이거 못 풀었니 왜? 야 누가 질문했어 근데? 이거 왜 못 풀었어 우리 애님이? 그랬어요? 그럼 지울게요. 왜냐면 이 문제 좀 자존심이 상해요. 왜냐면 정말 많이 풀어뒀던 유형 중 하나라서 통분하고 그냥 대각선을 곱하면 xy, xy 다 나오잖아요. 그죠? 안 풀게요. 2번 3x 이거 누가 질문했어? 이거 당황하셨어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이 뒷부분에 나오는 많은 문제들이 이 아이디어 많이 이용해요. 그러니까 이건 잘 연습해 두세요. 잘 봐. 선생님 어떤 난리를 치는지 애기들 잘 들어. 얘를 당연한 얘기지만 x하고 y 미지수 두 개인데 시간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 부정방정식이야. 나 이거 자연수한 거 무조건 풀어야만 해. 오케이? 그럼 제일 첫 번째 풀 수 있는 거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 x 또는 y 자리에 1부터 집어넣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우리 정유가 진짜 잘하는 거. 그래갖고 다 세잖아요. 좋은 생각이에요. 좋은 마음가짐이고. 근데 그걸 좀 더 줄여봅시다.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면 이렇게 줄여볼 겁니다. 3x는 5y 넘어가고 5로 묶어내시면 여기에 5로 묶이실 것이고 90은 얼마 됩니까? 하시면 18이 될 거고요. y는 마이너스 y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까지 콜? 오케이? 그럼 아까도 생각. 3x랑 5 무언가가 같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3은 5를 인수로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x는 반드시 뭐? 5배수. 이것만 읽어도 사실 내가 따져봐야 될 게 되게 많이 줄어요. 오케이? 여기까지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5y도 한번 확인해 봅시다. 5y는 3 넘겨서 묶어버리시니까 자 90은 30이 될 것이고 x는 마이너스 x가 남겠네. 그 말의 뜻은 y는 반드시 3배수.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 방법을 통해서 한번 넣어 보시면 이렇게 금방 카운팅이 될 겁니다. y를 기준 잡든 x를 기준 잡든 그건 난 너희 자유라고 생각해. 근데 보통 5배수가 훅훅 나가니까 좋죠. 그러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면 여기 15죠. 15 빼면 y가 결정될 수 있는지만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 얘가 15인데 오케이? 5배수가 있으니까 5배수 5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3 빠지니까 15 빠지니까 남아있는 그 숫자가 5로 나눠진지 확인해 보시려면 이 결과가 5의 배수여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5 집어넣고 그 다음에 10 집어넣고 오케이? 15 집어넣고 하면서 나오는 y 값들을 다 결정할 수 있으면 되죠.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카운팅 직접 하실 수 있겠죠? 이 아이디어가 근데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떤 문제하고 굉장히 강력하고 밀접하고 지랄맞게 되어 있는 상태냐면요. 이 문제가 어저께 저도 이거 보면서 이 샹칼 이랬던데 뭐였더라? 예, 24번 문제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24번 문제랑. 자, 13-17번 갑시다. 연립반지 플레이어 AX 더하기 Y 더하기 Z는 1이라는 X 더하기 AY 더하기 Z는 1이라는 식 X 더하기 Y 더하기 AZ는 1이라는 식 3개 주고 사실 이거 느낌은 오지 않았을까 우리 애들이? 이거 제일 먼저 미지수가 3개면 뭐부터 해본다고 그랬어? 그렇죠. 변끼리 일단 다 해보기 시작했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다 더해보고 시작하시면 일단 내가 첫 번째 올 수 있는 결론은 이거 아닙니까? A 하나 X 두 개 A 플러스 2가 다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식이고 X하고 Y하고 Z가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우변은 3일 것이다. 그죠? 여기까지 구했으면 다 구했는데 여기서 이 생각만 하면 돼요. 우리 1차 방정식 제대로 배웠습니까? 나 양변을 A 플러스 2로 나누고 싶어 죽을 거 아닙니까? 나눠도 됩니까? 이것만 마저 물어보면 돼요. 나눠도 돼요? 왜 안 돼요? 얘가 0일지도 몰라서요. 그래서 첫 번째 A 플러스 2가 0이 아닌 상황에서는 나눠도 되죠.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A 플러스 2분의 3 나온다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식을 기준으로 이제부터 X값, Y값, Z값 찾으시면 돼요. 가장 간단한 거 이것만 보여줄까요? Y 플러스 Z는 1 마이너스 AX니까 Y 플러스 Z는 1 마이너스 AX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X값 결정됩니다. 이해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Y값 결정 어떻게 하냐면 X 플러스 Z는 1 마이너스 AY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Y값 결정돼요. 마찬가지로 Z도 똑같아요. 그래서 X값 하나 구하면 Y값과 Z값이 동시에 막 구해져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니까. 다만 여기서 실수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서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뭐를 실수할 가능성이 크냐면 요걸 실수할 가능성이 커요. X만 보여줄게. X만. X 플러스 Y 플러스 Z는 뭐라고? AX 더하기 X Y 플러스 Z는 반대로 집어넣고 있네. 뭐 어때? 상관없어. 뭘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지금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그냥 이미 여기 썼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Y 플러스 Z는 요거 마이너스 A 플러스 2 분의 3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 어차피 저걸 저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위에 거 아래에 갖다 집어넣으면 똑같지 않습니까? 됐어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게 뭐라고요? X예요. X. 그쵸? 그러니까 X를 갖고 있는 놈 얘하고 얘를 묶었더니 A-1X가 나올 것이고 오른쪽 우변은 얘 넘어가서 통분까지 합시다. 할 수 있겠지. A 플러스 2분의 얘는 A 플러스 2가 되실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X는 A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1 나누기 A 마이너스 2가 1 이렇게 쓰시면 다 된 밥을 틀린 겁니다. 다 된 걸. 여기서도 뭐 실수했는지 보이시죠? 뭐 실수했어요? 양변을 A-1로 나누고 싶은데 내가 나누려는 그 식 또는 숫자가 0인지 아닌지 따져보셔야죠. 그래서 A-1이 A가 1도 아닐 때는 그때는 해가 X와 Y와 Z가 다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2분의 1이 되고요. 그때는 나눠도 되니까. 만약에 A가 1이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시면 A가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시면 여기도 0이고 여기도 0이니까 X와 Y값, Z값 제한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때 해는 무수히 많다가 돼버리고요. 만약에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A 플러스 2가 0이면 여기는 0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싹 다 날랐는데 걔가 3과 같습니까? 라는 거죠. 그럼 이때는 해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3가지의 케이스를 쓰셔야 돼요. A가 1일 때, A가 2일 때, A가 2가 아닐 때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예림 C 됐어요? 2번도 질문하신 거예요? 2번? 네. 2번은 네? 어떤 게요? 2번이요? 답이 이상하다고요? 그럼 네가 푼 걸 갖고 와보세요. 2번은 사실 되게 좀 간단했어요. x 더하기 4 절대값 y가 4래요. 이렇게 풀기를 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림 씨, 예진 씨, 예진 씨란다. 정유 씨는 9래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함수가 두 가지인데 절대값 씌워져 있는 부분이 두 개인데 하나가 x, 하나 y잖아. 그러면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후다닥 빨리 벗길 수 있는 뭐 선생님 좌표평면 이용하라 했던 거 기억나죠? 1사분면은 x, y 다 양수, 2사분면은 x는 음수, y는 양수 이런 식으로 풀면 된다고. 그죠? 갈게요. 여기는요 x 더하기 4y 더하는 4다라는 식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x 더하기 y 제곱은 9라는 식 연립하면 돼요. 두 식 바로 빼버렸더니 y 제곱 마이너스 4y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플러스 5 이렇게 나올 거고요. 아래는 식 위에는 식 뺐어요. 넘겨서 정리해 보시면 y는 y 제곱 마이너스 4y 마이너스 5는 0입니다. 따라서 인수분해가 1, 5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근데 y가 마이너스 1인 건 말이 안 돼요. 1사분면이니까. 그러니까 y가 얼마일 수밖에 없어요? 5일 수밖에 없어요. y가 5인 걸 갖다 집어넣으시면 x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6이요? 근데 x는 마이너스 16이 나올 수 없으니까 여기서 해 안 나와요. 이해하셨죠? 이거 4번 하시면 돼요. 어디가 틀렸어요? 어디가 이상했어요? 네. 거기서 계산 실수하셨을 것 같은데 날려야 될 거 안 날리고 이랬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은 갖고 같이 찾아봅시다. 몇 번 풀어봤어? 몇 번 풀어봤어요? 몇 번 검토해봤냐고? 이거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사실 큰 난이도 갖고 있지 않고 이걸 4번 해야 되는 게 귀찮아서 그러니까 사실 난이도 그렇게 심각하게 높지 않거든요. 이 문제는 3번이 높죠. 3번 푼 사람 3번 x 더하기 yz는 2 y 더하기 xz는 2 그 다음에 z 더하기 xy는 2 요거 연립하래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식이 되게 간단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요. 요거는 갖고 요거는 너희가 사실 1번하고 2번은 보면은 그래도 우리가 풀어봤었던 어떤 유형들 중에서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계산 실수하지 않거나 꼼꼼하게 좀 점검해 보시면 금방 풀 수 있는데 얘는 경험하지 않으면 조금 뭐야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잘 봐. 일단 첫 번째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뭔가 반복적으로 되어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뭔 생각 제일 많이 하냐면 변끼리 더한다 이걸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변끼리 좌변끼리 우변끼리 더한식 결과를 써놓고 가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써놔봐야 별 도움이 안 돼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두 식을 빼요. 그러면은 x-y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 뺐는데 z가 공통인수니까 y-x가 나오거든. 그걸 마이너스로 빼내시면 마이너스 x-y 그리고 z가 0이다 이 식이 나오게 돼. 보시면 공통인수 x-y가 공통인수니까 x-y 묶어내시면 1-z는 0이다라는 식이 나오게 돼요. 요 두 개씩이 성립하려면 무슨 얘기라고 하냐면 x는 y랑 같던가 z는 1이던가라는 걸 만족해야 돼. 둘 중에 하나 만족해야 한다 이 얘기야. 이해하셨어? 두 번째 역시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빼요. 그러면 y-z 나올 거고요. 두 개의 공통인수가 x가 있는데 z-y거든. 근데 그거 맞춰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y-zx라고 쓰시게 되면 얘가 또 0 이렇게 되죠. 오케이? 따라서 y-z 묶어내시게 되면 1-x는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말하고 싶은 거는 y는 z랑 같던가 x는 1이던가 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됐냐? 생각해봐 얘들아. 나는 이 세 개씩이 동시에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노란색 부분에서 조건을 하나 무조건 만족시켜야 되고 녹색 부분에서도 조건 하나 무조건 만족시켜야 돼. 내가 지금 고려할 수 있는 순서상 뭐가 되냐면 얘일 때 얘이던가 얘일 때 얘이던가 얘일 때 얘이던가 얘일 때 얘다. 즉 네 가지 케이스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만족해야 돼요. 그래야지 저 세 개씩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죠. 오겐기 데스까? 여기까지 하시겠어요? 그럼 첫 번째 케이스 보시면 x하고 y가 같다. x는 y다. 그때 y는 z랑 같다니까 x, y, z가 다 같을 때라는 상황으로 바뀌게 돼. 오케이? 그때 아무 식 하나 갖다 집어넣고 갖다 집어넣으시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입니다. 2차식 나오게 될 거고요. 인수분해 하셔서 갖다 집어넣고 x, y, z 값 쌍을 찾아낼 수 있죠. 두 번째 상황. x는 y와 같을 때 x는 1이다라는 얘기는 x, y가 1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x, y가 1인 걸 갖다 집어넣으시면 z 값이 결정이 됩니다. 세 번째. z가 1일 때 y와 z와 같다는 것은 둘 다 1이니까 갖다 역시 집어넣으면 x 값이 결정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z도 1이고 x도 1임. 갖다 집어넣으시면 y 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3번은 조금 어려울 수 있고 혹시 너희들의 이해도를 조금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얘는 주목하는 문자를 한 문자로 제한하지 않고 그냥 x, y, z를 다 주목하겠다고 보시면 최고차항이 2차 항인 2차 연립부등식, 방정식이야. 그래서 2차 연립방정식은 세 가지 기준인데 인수분해가 되는가, 2차항 소거가 동시에 가능한가, 아니면 상수항 소거가 가능한가. 그럼 상수항을 소거하겠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바라보시면 기존에 있던 틀에도 부합합니다. 아시겠죠? 됐어요? 됩니까? 잠깐 쉬었다 합시다.